네, 이어서 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시장에서 유망한 업종과 테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최두산 하나대투증권 강남지점 주식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오실 때 종목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오시니까 지지난주였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소개하셨었죠? 이라이콤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스마트 디바이스. 네. 스마트 디바이스로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시켜드렸고 탑픽으로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뭐 그날 시간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하락폭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그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의문시 되는 게 작년 실적 대비로 과연 앞으로 그렇게 높은 실적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영업이익 기조의 이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한 번도 어긋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작년에 자회사 중에 한 회사가 200억 이상의 어떤 손실이 계상이 되면서 순이익을 상당히 많이 까먹었다. 170, 약 5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약 200억 정도가 자회사를 통한 로스였다. 그 부분을 상쇄를 해도 375억에 가까운 순이익이면 현재 시총 2200억 대비로 작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자회사의 어떠한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면서 올해는 또 한 번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또 순이익이 작년보다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내년에는 어떤 태블릿 PC의 성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회사가 삼성 태블릿의 성장과 가장 궤를 같이 하는 부품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베트남의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약 2,500억 정도의 캡하고 현재 올해 매출이 6,500억 정도 내외의 매출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9,000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또 올해보다는 완전히 한 단계 높은 퀀텀 점프를 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굉장히 안정성에 더불어 성장성적인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 더 어떤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목이에요. 스마트 디바이스 가운데서 이라이콤이었는데요. 최근 흐름이 좋다가 어제 오늘 3%대 하락폭이 큰데요. 여전히 긍정적 관점으로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전략 주셨네요. 오늘 주목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터치 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동안 IT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사그라들었었죠. 조심성도 많이 생겼고 어떤 하이엔드 폰의 정체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쟁과 스펙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판단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터치라는 부분은 IT 제품 중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IT 제품이 터치화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 가전서부터 그리고 뭐 지하철에 가보면 요새 큰 어떤 안내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터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쓰는 노트북이라던가 일반 모니터도 터치화로 빠르게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터치라는 것은 가장 사람의 직관이 정확하게 이용돼서 어떠한 입력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터치 방식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들이 있습니다. 그 화두에 맞춰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치라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상당수의 디스플레이들이 과거에는 이 키보드나 혹은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화면을 터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터치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유망 분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터치 기존에 있었던 많은 편리함들이 있지만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데 있기 전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디스플레이, 이 핸드폰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가 비중이 터치 패널입니다. 네. 그리고 그 터치 패널 안에 가장 큰 원가 부담이 ITO 필름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이쪽 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한 번이라도 들어봄직한 어떤 단어실 텐데, 이 ITO 필름의 문제는 히토류 금속을 이용해서 만드는 어떠한 제품이고, 또 이것들이 그 일본의 니코덴토라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거의 70% 이상이 공급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어떠한 그 가격적인 부분과 향후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떤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시장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그 ITO 필름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터치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한 회사를 저희는 주목을 해봐야 되고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일본 기업들에 의존했던 그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ITO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국내 기업들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네. 예,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현재의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지어도 기술의 혁신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업인데요. 잉크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잉크테크라는 회사고, 일단 그 잉크테크가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진전을 시켰고 또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ITO 필름으로 만드는 기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현재의 기술이 메탈메시라는 기술이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 일부 올인원 PC에는 적용을 좀 했었지만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적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아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서 약간 그 더운 여름날에 나오는 수증기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약간 흔들려 보이는 그러한 증상들을 좀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미세선 회로폭을 현재는 약 5마이크론 정도의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1마이크론 이하로 떨어져야 그러한 것들이 구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잉크테크가 바로 그 1마이크론 이하의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63빌딩에서 기술 설명회를 가졌고, 오랜만에 이제 회사의 정광춘 사장이 시장에서 기술 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상용화가 근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시장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서 들을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그 기술의 놀라움을 좀 표출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 메탈메시가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기존의 ITO 필름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ITO 필름의 가격과 공급의 문제. 두 번째는 ITO 필름으로는 플렉서블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면적의 적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인치 이상의 어떤 대면적을 적용하는 데는 기존의 ITO 방식은 저항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 구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 대비 ITO 필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거의 한 30%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기술적 진보는 한 단계 높아졌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본다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과는 좀 다르게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잉크테크입니다. 오늘 이제 IT 분야에서 이제 터치 분야, 터치 모듈 쪽을 얘기하시면서 터치 패널 쪽 얘기하면서 잉크테크를 얘기했습니다. 잉크테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그 인쇄 잉크 전문 업체이죠. 그리고 최근에
UV 프린터 사업, 인쇄 전자 사업 이런 건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네. 터치스크린 쪽은 그러면 이제 최근에 신규 분야인가요? 어느 매출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거나 이쪽에서 구체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은 네. 이 회사는 그 메탈 메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를 일단 기본적으로 납품을 하고요. 네. 소재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떠한 그 윗단의 제품까지 구현을 시켜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놨고요. 현재는 매출이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상용화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렸고 11월부터는 저희가 이 기술이 적용된 태블릿 PC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관심도 한 차례 또 제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은 전 세계 어떤 터치 시장이 약 5조 원 되는데 그 중에서 회사의 목표는 내년에 약 5%를 제시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목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2% 정도만 한다고 그래도 올해 회사가 어떠한 이런 그 말씀하신 그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어떤 잉크 사업을 제외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전자잉크 쪽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으로 약 올해 9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를 뛰어넘는 2%만 해도 1000억 이상의 어떤 매출이 가능할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이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잉크 산업도 사실은 굉장히 마진이 좋습니다. 약 15% 정도를 그 차지하고 있고 매출도 700억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그 어떤 이러한 것들을 구현시키기 위한 R&D 비용으로 그동안 회사에 수익이 모두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수익이 조금 그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건데 내년부터는 숫자상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신규 분야는 새로운 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이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오를 수 있는 것들이지요. 다만 이제 확인이나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세팅이 좀 안 됐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터치 패널의 그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히 주가가 좀 붐업을 했을 텐데 최근엔 좀 주춤해요. 9월에는 꽤 올랐는데. 예, 최근 주가 흐름 좀 봐주십시오. 일단 약 25,000원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급격하게 35,000원까지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는 거를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회사가 과연 상용화를 시킬지 못할지에 대한 어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라이콤이라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은 업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논리와는 또 다른 어떠한 모양으로 시장의 주가의 모습이 바뀌는데요. 이 회사가 정확히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떠한 그 말씀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올해 최고점이 4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었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숫자가 나왔을 때는 이 회사의 정당한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본다면 어느 특정 가격을 주목한다기보다 전 이평선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떤 이평선 그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이평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분할 매수로 대응을 좀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약 4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 테마 서바이벌 오늘 그 터치 패널 쪽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잉크테크였습니다. 잉크테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관심이 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또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많이 있는 기업이죠.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또 다음번에 오실 때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테마 서바이벌 하나대투증권 강남지점 최두산 주식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